그럼 개념성 교재 30쪽 중복조합 이어서 볼게요. 자, 지금 볼 대표용 10번은 중복조합에서 가장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유형이야.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것도 거의 80% 이상들이 요 부정방정식의 해일 개수 형태로 출제될 거니까 직관적으로. 자, 책에 있는 문제 두고요. 이거 보자.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래서 10 이럴까? 자, 저 뭐야?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은 하나뿐이죠. 이런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죠. 해를 정할 수 없어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잖아. 저걸 만족하는 실수 x, y, z의 개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해.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어떤 조건이 붙으면 x, y, z의 그 조건이 정수나 뭐 실수,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제는 해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부정방정식에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붙으면 그 해를 한 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해를 유한계로 정할 수 있다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해의 개수를 찾는 문제야. 자, 그럼 해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복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x, y, z가 어떤 수일 때 음이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할 때가 가장 기본 세팅이야. 그 이유는 이따 볼 거야.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괜찮아? 0부터 자연수 되는 거지. 0, 1, 2, 3, 4 같은 수들이 될 때 만족하는 x, y, z는 몇 개인지 구할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자를 이렇게 만들 거야. 아까 우리가 중복자 문제는 서로 다른 상자에 똑같은 물건을 때려 넣는 경우의 수랑 똑같았죠. 아까 예를 들었잖아. 그렇지? 서로 다른 상자에 똑같은 수를 나눠 넣는 경우잖아. 자, 상자를 만들어서 첫 번째 상자를 x 상자, 두 번째 상자를 y 상자, 세 번째 상자를 z 상자라고 할게. 그게 뭐야? 10을 나눠 넣는 거야. 그럼 10을 10개로 쪼갤 수 있겠죠. 10을 10개로 딱 만들어 놓는 거야. 1이 10개 있어. 10개의 1을 요 3개의 상자에 나눠 놓으면 되는 거라고요. 맞지? 그래서 여기에 3개 들어가면 x는 얼마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5 들어가면 y가 5가 되는 거고, 여기에 2개 들어가면 z는 2가 되는 그런 정수의 해가 나오겠죠. 이해됐어? 그럼 그 10을 10개의 1로 쪼개면 그 10개의 1은 서로 똑같은 일이야, 다른 일이야? 똑같은 일이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x, y 3개의 상자에 똑같은 1, 10개를 나눠 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잖아. 그리고 뭐야? 분명히 중복자로 쓰면 뭐가 된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x가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0부터 가능하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기본 세팅이 되는 거고. 중복조합 문제에서 항상 기본은 음이 아닌 정수인 해를 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빈 상자가 있을 수 있고 빈 상자는 0이라는 뜻이니까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결국 이건 경우수 몇 가지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똑같은 1 10개를 나눠 놓으니까 얼마야? 3h 10이지. 3h는 12c 10에서 12c 2로 계산하면 되겠다. 괜찮니? 이게 기본이고요. 자, 이제 조건들 조금씩 바뀔 거야. 자, x, y, z가 이번에는 자연수래. 자연수래. 그럼 자연수라는 얘기는 뭐야? 0은 안 되는 거지. 그럼 0은 안 되는 얘기는 뭐야? 빈 상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얘기가 똑같네. 그럼 빈 상자 없어야 되면 못한다. 미리 1을 하나씩 집어넣는다 그랬죠. 맞지? 1을 10개가 있지만 하나씩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중복조합 써주시면 더 이상 1이 안 들어가도 이미 한 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나올 일은 없잖아. 1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한 개씩 집어넣으면 1 몇 개 남아? 7개 남네. 그 남은 7개만 3개 상대하면 되니까 얼마 되잖아? 3h 7로 풀 수 있겠죠. 9c 7 9c 됐니?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결국은 봐봐. 아까 뭐라 했냐? 중복조합을 써서 부정 방식을 풀려면 그때 사용되는 미지수의 범위가 0 이상인 정수로 정해질 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맞니? 미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 즉 0 이상의 정수로 제한되면 그냥 중복조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어때? x, y, z가 자연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x도 y도 z도 1 이상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상태는 당연히 중복자로 쓸 수 없잖아.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할게. 여기는 x, y, z라는 미지수를 0 이상의 미지수로 바꿔주면 중복자로 쓸 수 있잖아. 여기서는 지금 x도 0 이상, 0이 아니니까 y도 0 이상, z도 0 이상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중복자로 그대로 썼잖아. 그럼 이 방정식에서도 변수 x, y, z를 0 이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 x는 1 이상이니까 x를 x 다시 플러스 1로 쓴다면 여기가 1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이상이 돼? 0 이상이 되면 1 더해지니까 1 이상 만족하냐 안 하냐? 되지. 그러면 이때 x 다시는 0 이상이 되는 거라고요. y도 1 이상이야. 1 이상인 미지수를 0 이상인 미지수 y 다시 플러스 1로 쓸 수 있겠죠. 그럼 y 다시는 0 이상이 되겠다. z도 1 이상이야. 그러면 0 이상인 z 다시 더하기 1 하면 z 다시는 0 이상이 되고 z는 1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x, y, z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x 대신에 뭐 쓰고요? x 다시 플러스 1 쓰고요. y 대신에 뭐? y 다시 플러스 1 쓰고요. z 대신에 z 다시 플러스 1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1, 1, 1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새로운 미지수를 갖는 새로운 부정 방식이 보여진다고. 근데 이때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0 이상이니까 이 상태를 못 쓰면 돼. 중복자 쓰면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나오면 거기다 1씩 더하면 x, y, z 나오니까 요놈의 해의 개수나 요놈의 해의 개수는 어때? 결국 똑같죠. 따라서 해의 개수는 얼마야? 3h 7입니다 해서 어때? 결국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훨씬 쉬운데? 이후에를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세 번째. 여기까지 됐니? 제일 중요한 거 이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벌써 그대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친구들한테. 세 번째 볼게요. 이렇게 해마다 x, y, z마다 미지수마다 범위가 다르게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 상대가 생각해봐.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이거는 안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한 개 이상이니까 x는 뭐야? 한 개 넣고 시작하고요. 여기는 두 개 이상이니까 두 개 넣고 시작하고 이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럼 총 몇 개 넣고 시작하는 거야? 세 개 넣어주고 시작하는 거죠? 몇 개만 나누면 돼? 7개만 나누면 되겠네. 그럼 3h 7입니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이 방법으로 풀면 x는 1 이상이니까 x를 x 다시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그러면 x 다시는 0 이상으로 바뀔 거 아니야. y는 2 이상이니까 y를 y 다시 플러스 2로 쓸 수 있죠. 그럼 y 다시는 역시 0 이상이 되겠죠. z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저기는 x, y, z를 x 대신에 x 다시 플러스 1 더하기 y 대신에 y 다시 플러스 2 더하기 z는 0으로 바꿔주시고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는 0이네. 10이 되는 거고 3 넘어서 빼면 7이 되겠죠. 그럼 요거 0 이상, 요거 0 이상, 요거 0 이상 중복적으로 쓸 수 있겠네. 얼마다? 3h 7이다. 똑같이 나오겠지. 아직도 선생님 위에 게 푸는데? 자, 네 번째 볼게. 꼼수 나오네. 야, 한 개 이상이면 한 개 넣고 시작하겠어. 근데 마이너스 2 이상이래. 그럼 뭐야? 마이너스 두 개를 넣고 시작할 거야? 물론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꼼수가 들어가는 순간 아까 같이 미리 넣는 게 생각에 끊겨.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연두색 풀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모든 미지수들의 범위가 0 이상으로 통일되어야지만 중복잡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바꿔 넣는 거야. 자, 그럼 x는 뭘로? x 다시 플러스 1로 바꾸면 x 다시는 0 이상이 되겠죠. 됐지? 자, y는 0 이상인 y 다시에다가 빼기 2 해야지 마이너스 이상이 되겠죠.
y-가 0 이상인데 2를 빼면 마이너스 2 이상이 될 테니까. z는 0 이상이 z 다시 빼기 1로 쓰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x, y, z 자리에 x 대신에 x 다시 플러스 1, y 대신에 y 다시 빼기 2, z 대신에 z 다시 빼기 1로 대신 집어넣고 관계식 풀어주면 정리할게요. x 다시 y 다시 z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합치면 마이너스 2죠. 넘어가면 플러스 2 되니까 얼마 되니? 12. 그럼 얘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못 쓰면 돼. 중복적 쓰면 되겠죠. 얼마? 4H 1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음수인 범위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공을 또는 1을 미리 넣고 시작한다는 개념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변수를 바꾸는 걸 연습하고 있어.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부정방정식에서 정수인 회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잡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야? 그 미지수의 범위가 0 이상의 범위로 맞추어졌을 때 중복잡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0 이상이 아닌 범위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변수들을 미지수들을 0 이상인 미지수로 표현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줘도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야. 됐지? 그래서 미지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보고 연습하셔야 돼. 이건 혼자서 얼마든지 문제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어요. 머리 바꿔하면서. 연습해볼 수 있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홀짝 얘기를 하고 있어. 홀짝 얘기. 아이씨 못 때리네. 그럼 xy는 아무나 들을 수 없어요. 홀수만 되는 거야. 얘는 짝수만 된다고요. 즉 1을 집어넣을 때 여기는 홀수량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짝수량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무턱대고 이렇게 부정방식 만들면 돼 안 돼? 중국자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중국자 쓰면은 이 자리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니? 변수들을 또 미지수들을 바꿔 세팅하셔야겠지. 잘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짝수는 어떻게 표현하니? 짝수는 2k, 홀수는 2k-1 또는 2k 플러스 1 보는 거지. x는 짝수니까 홀수니까 얼마야? 2x 다시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플러스 1로 쓰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1로 쓰는 게 좋을까? 생각해봐. 우리는 이 x-가 어떤 범위를 갖기를 원해? 0 이상이길 원하잖아. 그래야지 나중에 중복잡 쓸 테니까 0부터 들어가길 원한다고요. 근데 양의 홀수가 다 나오려면 0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플러스 1에 대해 플러스로 가야 된다. 마이너스 1 되면 x-는 1부터 돼야지 1이 나올 거야. 1이 나올 수부터. 그러면 x-가 다시 1 이상이니까 다시 또 변수를 또 바꿔야겠죠. 미지수를. 그러니까 애초에 홀수를 세팅할 때 2k-1보다는 2k 플러스 1의 형태로 홀수를 세팅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x-는 0 이상의 범위를 갖겠죠. 맞니? 자, y도 홀수라고 그랬어. 그럼 y도 어떻게 할 거야? 2y 플러스 1로 두면 0부터 들어가면 y는 1부터 시작하겠죠. 오케이. y는 0부터 괜찮다. 자, 그러면 z 보세요. 짝수야. 짝수는 뭐라고 한다고? 원래는 2k를 준다고요. 그러면 2z-로 두면 되는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면 z-는 뭐부터 들어가야 돼? 1부터 들어가겠지. 양의 짝수는 2부터 시작할 테니까 1부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0부터 들어갔을 때 2가 나오려면 더하기 얼마나 해야 돼? 그래야지 z-는 뭐부터 괜찮아? 0 들어가도 2라는 짝수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모든 짝수가 다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홀수는 2k 플러스 1의 형태로 또 계시고요. 짝수는 2k가 아니고 2k 플러스 2 형태로 세팅을 하셔야지만 그때 이 미지수가 0 이상의 범위를 만족할 거야. 홀짝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라는 얘기야. 이것도 나와요. 교과서에도 실려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는 x, y, z 대신에 얘들을 바꿔놓을게요. x 대신에 2x 플러스 1 y 대신에 2y 플러스 1
Z 대신에 2Z 다시 플러스 2로 쪼개면 2X 다시 2Y 다시 2Z 다시는 1, 1, 2, 4 넘어가면 6이 되겠죠.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얼마 된다? 3. 0 이상 0 이상 0 이상이니까 그대로 중복점 3H 3 이렇게 나와. 됐어? 자, 5번에서는 홀수 짝수를 어떤 형태로 정하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됐지? 그 다음에 6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3z는 뭐 12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를 구하라. 그럼 어떡할 거야? 자, 부정방정식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려면 x, y, z의 개수가 모두 얼마로? 1로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야? 3이 없어져 있죠. 그럼 이 상태로 중복조합 쓸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왜? z 상태 한 개만 들어가도 3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혼자 트는 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혼자 트는 놈을 먼저 하나씩 정해놓고 얘 둘만 가지고 중복조합 써야 되는 거야. z가 뭐일 때? 0일 때.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 되는 거야? 10이 되겠지. 자,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러면 0 이상이니까 얼마야? 2h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z가 얼마일 때? 1일 때는 3이죠. 들어가면 9가 되겠네. 그러면 2h 9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z가 어디까지? 4 들어가면 10이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 되니? 0 되죠? 1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간으로 싹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혼자 튀는 놈이 있으면 그 튀는 놈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나머지들끼리 중복조합을 써서 풀어야 돼. 쪼개가면서. z 제곱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혼자 튀는 거잖아. 혼자 제곱이면. 그런 부분은 따로 경우를 나눠서 푸시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만들어지는 건 어때? 똑같은 거야. 그게 x, y가 홀짝이랑 붙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됐지? 자, 이 정도만 해놓으시면 이 부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준비를 한다. 다 준비가 된다고 보셔도 돼. 자, 우리 책에는 홀짝 여기까지는 없죠. 그 다음 혼자 튀는 거 없죠. 근데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방정식이 아니고 부정식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한데? 얘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나눠서 중복조합 써주시면 되겠죠. 부등식은. 방정식은 딱 한 개만 풀면 되지만 5 이하는 여러 개의 수가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숙제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기본이 이것만 세팅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됐지? 자, 선생님 책에 있는 문제 대신에 이렇게 생기면 적당히나 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내용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를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11번 함수의 개수 좀 펴볼까? 자, 이거 정리 지금 안 했지? 정리할 시간을 드릴까? 아니면 그냥 찍어 사진을. 그지? 쌤이 찍어서 보내줄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저거를 다 써서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두셔야 돼. 자, 이따 보내줄게요. 자, 그 다음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유형 11번. 오늘 중복조 한번 마스터를 할 거야. 난 다음 시간에 2학년 할 거고요. 자, 함수의 개수야.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다뤘어요. 그치? 갑자기 중복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왜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 자, 저거와 상관없이 하나 만들게. 정의역 x가 1, 2, 3, 4야. y가 5, 6, 7, 8이야. 그러면 1, 2, 3, 4에서 5, 6, 7, 8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 찾는 거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정의역의 각원소들이 여기에서 짝을 선택하는 가지수를 다 곱하라 그랬죠. 1이 가질 수 있는 짝의 개수, 2가 가질 수 있는 짝의 개수를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면서 다 각각 구한다는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기본이야. 근데 자, 첫 번째 x에서 y로 5. 그냥 함수 개수는 자,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4개.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개. 4가 갈 수 있는 것도 4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지. 4의 4승이야. 이걸 다시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결국 여기 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니들의 짝이니까 몇 개를 선택해야 돼? 4개를 선택하는 거지. 근데 선택한 거 또 선택해도 돼? 안 돼? 괜찮잖아. 1이 오로 가도 2가 오로 가도 함수 될 수 있으니까. 이 4개 중에서 뭐 해서 중복 크락해서 몇 개를? 4개를 선택하면 되지. 헷갈리겠다 그러면. 꼬라 쓸게.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하셔야 돼. 근데 중복 가능해 안 해? 중복 가능하다고 그랬죠? 중복 크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거고, 자, 선택하는 데서 끝나 선택한 다음에 1, 2, 3, 4의 짝을 직접 정해 주셔야 돼. 정해 주셔야겠죠? 여기 중에서 4번을 선택한 다음에 그 4개를 1이 어디로 가고 2가 어디로 가고 3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4개에다가 짝을 지어줘야겠죠? 뭐? 순서가 중요하죠? 중복, 순열면 되지.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 크락하여 4번을 선택한 다음에 1, 2, 3, 4에다 짝을 정해 주셔야 돼. 순서까지 정해 주셔야 된다. 5 파이 4. 5의 몇 승?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뭐다? 중복 순열의 상황이야. 중복 순열의 상황.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원소 개수만큼 선택하는 건데 중복해도 된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 주셔야 된다.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자 1이 몇 가지야? 5가지. 그럼 2는 한 번 간 데는 못 가잖아. 1이 6을 하면 2는 6을 할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5개면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1의 짝인 하나를 빼고 4개 갈 수 있겠죠. 3은 3개 갈 수 있고 4는 2개 갈 수 있겠죠. 5, 4, 3, 2야. 자, 조금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냥 1대1 함수는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4개를 선택해서 짝지어주는 건데 중복되니 안 되니? 안 된다고. 왜? 1대1은 한 번 간데 다시 못 가요. 중복 없이 4개 선택하니까 5개에서 중복 없이 4개를 택하여 나라는 게 뭐야? 그냥 순열 오피스라고 되겠죠. 됐니? 세 번째는 자 x에서 y를 함수 개수인데 이미의 x1, x2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더 크면 더 큰 대로 대응되는 거죠. 1, 2, 3, 4 중에서 제일 큰 게 4잖아.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4가 제일 큰 데로 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4개를 뽑는데 여기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겠죠. 같은 거 돼 안 돼? 다 다른 거지.
5개 중에서 너희들을 짝꿍 4개를 뽑아서 짝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짝의 순서가 어때? 정해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5, 6, 7, 8 중에서 내가 5, 6, 7, 9를 뽑았어. 그럼 그거를 1, 2, 3, 4에다 짝을 지어줘야 되지. 그래야 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어때? 알아서 1이 갈 수 있는 건 4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3가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순서되니까 순서를 썼잖아. 근데 지금 3번의 상황은 어때? 크면 더 큰 데로 가야 된다고요. 4가 어디로 가는 거야? 무조건 제일 큰 크로 갈 수밖에 없고요. 3은 7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1은 5로 갈 수밖에 없죠. 크기 순으로 대응되는 거야. 아 결국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부등식이 된다. 부등호가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서 할까요? 순서가 정해져. 대응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나는 순서를 결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나의 역할은 뽑아내기만 하면 알아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짝이 결정되지. 결국은 짝을 정하는 일에는 내가 관여를 안 하고 나는 뽑아내기만 하면 돼. 무슨 문제야? 순제는 아니고 조합 문제죠. 뭐가 되니까? 5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야. 5개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뽑아내면 이것처럼 4개를 아무거나 뽑아내면 저절로 짝은 정해지게 돼 있어요. 됐니? 그래서 크면 더 큰 대로 대응된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순서 결정할 필요 없이 뽑기만 하면 된다. 선택만 하면 된다. 조합 문제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셔야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죠. 클수록 더 작아진다. 역시 순서가 반대긴 하지만 순서가 정해진다는 뜻이잖아. 반대로 돼 있으면 4가 제일 작은 5로 가고 3이 2로 가고 1이 제일 큰 9로 가면 되는 거니까 역시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 나는 선택만 내가 경우에서 54로 가잖아. 자, 똑같아. x1보다 x2가 크면 이번에 잘 보세요. 위에랑 다른 점 뭐야? 밑에 등호가 붙이지. 크거나 안 크거나. 그 무슨 말이야? 더 크면 더 큰 데로 가거나 뭐야? 같은 데로 가도 된다는 얘기야. 1이 5로 가면 2는 5보다 더 큰 데로 가도 되지만 5로 가도 되는 거지. 같은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뭐가 더 나다는 얘기야? 중복이 가는 얘기네. 근데 여전히 큰 게 더 큰 데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또 역시? 니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등호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중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둘이 같은 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강제토가 된다. 중복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역시 순서 정해졌으니까 나는 이거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합 문제야. 근데 무슨 조합? 중복 조합 문제죠.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5개 중에서 중복해서 4개. 그치? 같은 걸 또 뽑아도 괜찮아. 중복해서 4개 뽑는 거니까 얼마 되니? 얘는 5, H, 4가 되죠. 이게 자 우리가 배운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에 대한 함수의 활용 문제들의 가장 기본 세팅이야. 요거 확실하게 정리되어 시작했죠? 여기에 이제 조건들이 막 붙어간다고. 뭐 3은 2로 가야 된다 정해준다나, 그치? 뭐 3은 2 이상이다 해서 2, 3, 4, 5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건이 붙는 거지. 기본은 이걸 깔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뽑아서 짝 지어주는 거야. 근데 같은 거 뽑아도 되죠. 중복 순열이야. 두 번째 1대1 함수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정역의 개수만큼 뽑아서 짝 지어주는데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중복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냥 순열이야. 그 다음에 함수인 함수인데 클수록 더 큰 대로 된다. 클수록 더 작은 대로 된다. 어떻게 해석한다고? 이 부등호가 있으면 아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되겠다. 원래는 뽑아서 1, 2, 3, 4 짝을 정해줘야 되는데 짝 정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짝은 알아서 정해지는 거니까. 그럼 뭐만 하면 되겠다. 선택만 하면 되겠다. 아, 조합 문제구나. 이 중에서 너의 개수만큼 뽑아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합입니다. 자, 역시 부등호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등호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같은 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중복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따라서 이 중에서 네 개수만큼 중복해서 선택만 하면 되겠고 역시 순서는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이 부등호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순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뭐 한다? 선택만 하면 되는 조합 문제다. 동호가 없으면 그냥 조합, 동호가 있으면 같은 데로 가야 되구나. 중복 조합이나.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 바쁜데 지금 벌써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꼭 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등호, 부등호가 등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오케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야. 국어를 못하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문제의 표현을 꼬지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거나 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상황을. 그래야지 그 상황을 결국 이 상황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1번 보세요. 1, 2, 3에서 1, 2, 3, 4, 5로 대응되는 함수야. 맞지? 근데 뭐라 돼 있어? 정역의 원소가 더 클수록 함수값도 어때? 더 큰 데로 가는 거지. 부등호가 나오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나는 뭐 하냐? 선택만 하면 되겠죠. 몇 개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내면 알아서 순서대로 대응되겠네. 5시 3이 되겠죠. 5시 3은 5시 2고 10이 되겠네. 그냥 정신 차려요. 두 번째 보세요. 더 클수록 크거나 같은 데로 대응되는 거지. 그럼 역시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뭐야? 같아 되니까 중복 가능하네. 중복해서 선택만 하면 되겠다. 중복점 뭐야?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번을?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지. 5H3은 더하면 8 빼면 7C3 7C3은 7, 6, 5 6 7, 5, 35 됐지? 기본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자, 밑에 11-1번 볼게요. 함수의 개수들도 많이 나와요. 좌측에 있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 못지않게, 물론 그보다는 좀 덜 나오겠지만 역시 엄청 자주 쓰는 단골 소재들의 함수의 개수는 왜? 함수의 개수는 묻는 거에 따라서 어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x가 1, 2, 3, 4, 5야. 바로 이렇게 쓸게. y는 3호측이야. 문제는 뭐라고 했어? a가 b보다 크면 fa보다 fb가 크거나 같대. 이것만 보면 뭐야? 중복 조합 문제죠.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동호가 있으니까 같은 데로 갈 수 있으니까 중복 조합 문제야. 근데 조건이 추가로 붙어 있어. 그런 함수 중에서 뭐도 만족해야 되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대. 공역은 뭐야? y 집합 357이지.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치역도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57이 돼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였냐? 니들 중에 하나는 3, 하나는 적어도 5, 적어도 하나는 7로 가야 되겠지. 니들이 예를 들어서 3으로 안 가고 5, 7로 가면 치역은 5, 7 돼버리니까 안 된다고요. 어렵지? 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를 무시하면 그대로 중복조합 문제잖아. 3H5가 되겠죠.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5번을 뽑아내면 알아서 세팅될 테니까. 3H5인데 자, 여기 안에는 아까 봤잖아. 중복조합 쓰면 여기서 선택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있지. 3개 중에서 중복해서 5번을 뽑다 보면 3이 안 뽑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치역은 5, 7이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려면 여기 안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게 들어있잖아. 그걸 빼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 여사건 중에서. 그러면 빼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려면 치역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맞네? 치역이 한 개만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전부 다 3으로 가고 전부 다 5로 가고 전부 다 7로 갈 수도 있겠죠. 몇 개? 3개. 얘는 빼야겠죠. 치역이 한 개짜리니까. 그리고 치역이 2개짜리도 빼야겠죠. 왜? 치역이 결국 2개가 돼야 되는데. 치역이 2개짜리는 어떻게 할까? 전부 다 3이나 5 가거나 3이나 7로 가거나 5나 7로 가겠죠. 그러면 치역은
치역이 두 개가 될 때 그 두 개의 치역이 되는 경우의 수가 총 세 가지가 있죠. 3호가 치역이 될 수도 있고 5치역이 될 수도 있고 3치역이 될 수도 있겠죠. 세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얘들 3호를 치역으로 뽑았으면 얘들이 전부 3으로만 가야겠죠. 얼마 되니? 2H가 되겠죠. 됐음? 근데 조심하셔야 돼. 빼야 되죠. 2Ho. 야,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로 3호를 뽑아서 1, 2, 3, 4, 5를 3호로만 보내는 게 2Ho잖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있다고 했어? 니들이 전부 3으로 가거나 니들이 전부 5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치역이 두 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잖아.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앞에 셋을 따로 여기는 치역이 두 개짜리만 셀 거야 지금. 치역의 원소가 두 개짜리 셀 거라고요. 근데 지금 계산한 얘기 안에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가 되는 경우 들어있죠. 빼야 된다고 두 가지. 여기다 그냥. 자, 첫 번째 전체 경우는 중복조합하니까 3HO 괜찮지? 근데 거기 안에는 치역이 공역과 같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치역이 두 개짜리도 있고 치역이 한 개만 있는 경우도 다 포함된 게 얘야.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길 원하려면 다른 경우를 빼겠다. 치역이 한 개이거나 두 개인 경우를 빼겠다. 치역이 한 개만 되는 경우는 이들이 전부 3으로 가고 전부 5로 가고 전부 7로 가는 세 가지를 빼야 돼.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자, 치역이 3호일 수도 있고 치역이 5, 7일 수도 있고 치역이 3, 7일 될 수도 있겠죠.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 맞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으로 뽑았으면 이 두 개가 치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2HO가 되는 텐데 2HO를 계산하다 보면 전부 다 3으로 가거나 전부 다 5로 가는 치역이 한 개짜리 경우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 두 가지는 빼주셔야지. 왜 앞에 따로 썼으니까. 요걸 빼주셔야지 치역이 두 개인 경우만 남겠죠. 이렇게 계산하시겠지. 겁나 어렵네. 근데 어렵지만 많이 나와. 생각 잘 해봐. 안 되면 다시 질문하고. 계산하면 얼마다? 3HO는 8, 7CO, 7CO는 7C2, 얼마? 21, 빼기 3, 2HO는 6CO, 6C1, 6, 4, 6 빼기는 4, 4, 3, 12, 15에 이거 빼면 얼마다? 됐죠? 또 다른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해. 자,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결국 1, 2, 3, 4, 5가 세 개로 골고루 대응돼야 되겠죠. 자, 근데 봐봐. 얘를 그러면 몇 묶음? 세 묶음 나눠서 한 묶음씩 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 1, 2, 3, 4, 5라는 정역을 세 묶음 나눠서 한 묶음씩 한 묶음씩 한 묶음씩 하면 결국 치역이 공역과 같아지겠죠. 그럼 얘를 세 묶음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나눠야 되니? 막 1과 3과 5를 한 묶음 만들 수 있어? 안 돼. 왜? 크기 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이렇게 연속해서 묶음을 만들어 주셔야지 얘를 만족하면서 대응될 거 아니야. 봐봐. 1, 3, 5를 한 묶음 만들어서 7로 보내버리면 2가 5로 가는 4가 3으로 가는 경우는 막 뒤섞여지 순서가. 묶음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얘들을 순서대로 잘라서 세 묶음 나누면 돼. 그럼 얘들 세 묶음 만들려면 자 칸막이를 찔러야지. 끊어내야 돼. 칼질 몇 번 하면 되니? 1부터 5까지 길다란 게 있는데 이걸 칼질 두 번만 하면 세 묶음 쪼개질 거 아니야. 칼질할 수 있는 단위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칼질하면 되겠죠. 4개 중에서 칼질을 몇 번? 2번. 4군데 중에서 2개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칼질 짝짝 해버리면 요 둘이, 얘 둘이 한 묶음 해서 네가 3, 네가 5, 네가 7로 가면서 딱 되겠죠. 사실은 얼마냐? 이거 똑같이 나오지, 그치? 생각은 훨씬 더 쉬워. 그치? 근데 자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 우리 이제 중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쟤는 뭐야 그러면? 좀 센스 있게 푸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다 존재를 해. 근데 저거를 중요한 게 어느 쪽이야? 이쪽이 중요한 거야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저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을 해야지 또 다른 문제에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저거는 조건이 또 달라지면 저렇게 할 수 없어. 저 써볼 수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또 힘들더라도
그래도 요거 잘 생각해봐요. 전체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또는 치역이 2개, 치역이 3개 이렇게 치역의 개수를 정해주는 문제 나올 거거든. 그러면 전체에서 치역이 전 공역과 같지 않은 경우를 빼나가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중복되는 거. EH로 하다 보면 하나로 다 몰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치역이 한 개가 들어간 경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 그걸 빼주셔야 된다는 거. 빼기. 됐지? 곰곰이 생각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서 계속 연습해. 자, 32쪽을 보면 자,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의 비교되어 있는데 앞쪽 우리 설명 개념할 때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 조합까지 마무리했는데 자, 한 개의 도구지만 쓰임이 참 많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출제된다 분명히 예고했어. 이제 확실히 그만큼 공부를 해두셔야 돼. 우리 라이트센 숙제에서는 조금 문제수가 적은 것 같아. 출제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수는 조금 적은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프린트를 뽑아놨거든. 여기에서도 추가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많냐? 자,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끊어주세요.